어제 사실은 개표가 말이죠. 1시간 반 이상 걸렸습니다. 저는 한 1, 20분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명패가 들어있는 그 함을 개봉을 하니까 297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297장 양쪽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만 하면 되거든요. 분류는 4가지. 가, 부, 기권, 무효. 근데 갑자기 거기에 감수위원 8명이 서 있다가 갑자기 서로 얼굴 바라보고 천장 바라보고 뒤 바라보고 의장 바라보고 이렇게 뭐 손 하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이 말썽쟁이 2표가 있는 겁니다. 사진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저거 뭐라고 쓴 겁니까? 여러분 글자 잘 보이세요? 저 무자를 쓴 겁니까? 우자를 쓴 겁니까? 부자를 쓴 겁니까?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하고는 혀를 쯧쯧쯧 차시는 그런 시청자들이 참 많으셨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글 공부 펜글씨 쓰는 것부터 다시 한번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밑에 보십시오. 저게 무슨 글자입니까? 뭔가 이렇게 세로로 길게 흘려 쓴 것 같은데 저 부자 쓴 겁니까? 복자를 쓴 겁니까? 뭘 쓴 겁니까? 저 따위로 글자를 써놓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현 수준이다. 뭐 이렇게 비통해하시는 시청자분까지 계셨는데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 고민정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 2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조크를 하시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야 저거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 고의적으로 일부러 설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저 정도밖에 쓰지 못하겠어. 저건 일부러 저렇게 쓴 거야. 그래서 국회의장단 골탕 먹이려고. 아무튼 저거는 하나는 이제 부결표로 처리를 하고 하나는 무효표로 그렇게 처리를 했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제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한 명씩 소환하다시피 해서 롤콜 해갖고 이제 당신 누구 찍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소영 의원한테 보냈다는 그게 이제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딸들이 이소영 의원에게 보낸 것이 저 초록바탕의 그 문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서 138건의 부결표가 나왔네요. 민주당의 총 의원 169명 중에서 말이지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의원님은 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의원님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수박이라 불리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더군요. 확실한 답변을 들려주십시오. 민주당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박은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민주당, 속은 국힘당, 이것을 자기네들끼리 비하할 때 부르는 용어가 수박입니다. 그러자 이소영 의원실에서 오른쪽 하얀 바탕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실입니다. 이소영 의원님은 부결에 투표하셨으며 그동안 방송을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확인 사살하는 그런 지금 살생부를 하나씩 지금 총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저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들입니다. 개딸들도 그렇고 이소영 의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법이 정하는 바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라고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개딸들이 아니라 그 누가 다그치듯 물어봐도 내가 무슨 표를 던졌다고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기명 비밀 투표의 그 입법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개딸들도 저렇게 다그치듯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비밀 투표를 해요? 차라리 그냥 전자식 버튼 누르는 투표로 하지. 저 법 정신을 요만큼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마친 국회의원들한테 농담이면 몰라라 정색을 하고 어떤 표를 던졌냐 물어보는 것은 그 법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개딸들은 저렇게 물어봤을는지 몰라도 현재 국회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하면은 그 법 정신을 역시 훼손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169명 국회의원들은 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느냐 부결됐느냐 기타 등등 여기 대해서는 근본적인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관심은 뭐 분당이 됐든 뭐가 됐든 사퇴가 됐든 뭐 책임론이 됐든 뭐 색출론이 됐든 결국은 공천.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은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그대로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공천, 두 번째가 당선 가능성. 공천 가능성과 당선 가능성만 담보되어 있다면 당이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셋으로 쪼개져도 오케이. 제가 좀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마 그럴 리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겁니다. 그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이재명이 당 대표를 맡은 지 6개월이 됐는데 이재명은 민주당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의원들, 당직자들 아마 오늘쯤은 진지하게 스스로 묻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당직자들, 대의원들, 당원들 지난 6개월 내내 속을 끓이면서 이재명 걱정만 해줬을 뿐이지 이재명이 민주당을 우리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이재명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뭐 정청래, 박홍근 이런 사람들 얼굴이 흑빛이더라고요.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 초상집 비슷한 분위기. 그래서 뭐야 가결된 거야? 이랬는데 뭐 가결된 거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웬만한 선거 진 것보다 더 참패. 이제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가결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